네, 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날 오전장 분위기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공략주까지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종목 고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비중과 그리고 매수가를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을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3일 동안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링크 또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장중 정략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공부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랑 오전장 분위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증시 오늘 포함해서 단 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큰 이벤트들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큰 폭의 등락률이 없이 그저 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0.02% 오른 2,59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내림세 보이면서 846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개인들의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들은 사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코스닥 지수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눈에 들어오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주 흐름들 파악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올해는 조금 제약바이오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인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들 일부 오름세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메시는 20% 넘게 오르고 있고요. Y바이오로직스도 17% 그리고 SCM생명과학도 16% 이상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오늘 오전장 분위기도 어떻게 파악하시고 계실지 궁금한데 이제 올해 정말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 분위기 어떨까요? 올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곧 있으면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올해 나이 한 살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뭔가 본전치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오늘 장세 코스피는 소폭 이제 보합 정도에 와 있고 코스닥은 지금 하락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 봐도 확실히 양쪽엔 차이가 납니다. 현재 외인이 코스피는 외인 기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이 현재 635억 정도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3,647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외인 기간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인이 800억대 그리고 기관이 500억대 양매도가 나오면서 양쪽 시장 수급에 좀 혼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기에는 코스피가 좀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놓고 따져보면 좀 그렇지도 않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시장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제일 큰 게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강보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파란색도 좀 많죠. 실제로는
코스피가 지금 보합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상승은 364종목, 하락 종목은 515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오히려 한 150종목 이상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파란 상황인데 몇몇 종목들 포스코 DX라든지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LS 머티리얼이 오늘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483종목, 하락 1075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2배 반 정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보다 조금 더 하락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수급 중에서 기관 쪽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별로 보면은 코스피에서 지금 금융투자가 3,926억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3,666억을 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금융투자입니다. 통상 금융투자는 배당일, 기준일 전에 매수를 했다가 막상 배당을 받고 배당락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단기 매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들어온 금융투자의 매수세들은 내일은 매도세가 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배당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큰 손들은 오히려 내일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제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발표가 났지만 미리 팔 사람들은 이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팔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팔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배당락이 있은 이후에 다시 조금 더 싸진 종목들을 살 가능성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해서 주식에서 수익을 볼 경우에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데 배당을 받을 경우는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배당액이 일정 이상이 된다면 종합과세 소득에 들어가게 되고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에 들어갔을 경우에 훨씬 더 세율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거나 금전적인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 과세세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좀 돈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세금을 내고 있을 때 받는 이익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있을 텐데 내일 이제 개인들의 큰 손들이 정말 복귀하게 됐을 때 어느 섹터에 수급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2차전지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편인데 내일 다시 한번 2차전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배당락이 있는데 평소하고 다르게 배당락 같은 경우 예전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일 배당락이 있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정관을 고친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다시 배당을 확실히 확정한 다음에 배당락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오늘까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관이 바뀌어서 실제로 배당 기일이 내일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보고 배당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회사들 각자 회사들 다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오르는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르고 내리는 이 섹터 업종을 함께 파악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여기에 단기적으로 또 배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일 큰 손들이 좀 주목을 해보는 업종들 또 섹터들 어디가 될지 눈여겨보자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 또 움직이는 종목들, 업종들, 개별 이슈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오늘 어떤 이슈들 또 어떤 업종들이 움직일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빼놓고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실적 잘 나오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 3월쯤 되면은 다시 또 이제 그 상장 실질 심사라든지 또 올해 이제 올해 이제 1년간 연간 사업 결과 보고서들이 나오는 시즌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저가 있는 종목들 지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꾸준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일단 참여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참여나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회사로 뽑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발표에 참여하는 회사, 발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회사들이 이번 셀트리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GI 이노베이션, 한미약품, 여러분 잘 아시는 ABL바이오, 동아ST나 GC셀 같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때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들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 장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분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세가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상반기 장세가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최근의 장세 같은 경우는 테마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구조대가 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테마들이 돌 때는 단기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11일 되면은 어쨌든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을 받고 이벤트 소멸로 다시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이벤트와 상관없이 꾸준히 끌고 가셨으면 좋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라도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은 종목들이 있다면은 단기 스윙 전략 정도로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다만 11일 날이 이벤트가 소멸된다는 것들은 일정을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이렇게 널뛰는 테마 정세 속에서 유독 좀 소외가 됐던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가장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내년에 계속적으로 유효한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 급락을 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가져나왔는데요. 사마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된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한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은 이번에는 사마 계열사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원래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마전기 워낙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매주판 새로운 주체들이 이번엔 사마를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고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사마전기가 한 7.98%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마전자가 페라이트 코어에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속 분말 코어 제조를 하고 있다는 이슈들이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사마전기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양봉이 나왔다가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하루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 뉴스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루 뉴스 끝났다고 지금 끝나는 경우들이 끝나기보다는 그 이슈들을 끌고 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3일선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거래일 동안 옆으로만 좀 누워준다고 한다면은 다시 5일선 찍고 추가 상승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라갈 때 워낙에 거래량이 많이 터트렸는데 반해서 지금 나오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리고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전에 한 번 정도 윗골을 내면서 위에 있는 매물들 걷어갔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5일선 이탈한지를 보고 한번 우리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급등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서 급등하면 정말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급등주들을 끝까지 못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정말 저가에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종목을 과연 150만 원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기가 막히게 파는 것도 힘들지만은 문제는 가져가는 과정들도 되게 힘들다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서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화전기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서 중국발 히토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5일선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면서 함께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또 반짝반짝 빛났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위로 빛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밑으로 오늘 빛나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네. 블랙핑크와 재계약 이슈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블랙핑크와 이번에 재계약을 한 이후의 블랙핑크는 네. YG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YG에서 많은 것들을 양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지만 기존의 계약보다 훨씬 더 불리한 계약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값이 달랐으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니가 개별 활동을 할 회사를 설립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개별 활동을 위한 회사 오드 아틀리에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제니가 2024년부터는 솔로 활동 같은 경우는 오드 아틀리에를 통해서 홀로서기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YG 엔터가 오늘 강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G뿐만 아니라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이제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개별 활동도 하고 이제 모여서도 활동을 합니다. 근데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 소속사 YG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제 각자가 그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은 개별 활동도 솔로 활동이라든지 또 예능을 나간다든지 이런 이제 개별 활동 같은 경우는 개별 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그들끼리 뭉쳐 가지고 가수들끼리 이제 연대 가지고 아이돌들이 회사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개별 활동을 하면 개별 활동하면서 갖다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바뀐 게 함께 활동할 때 시너지라든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함께 활동하는 계약 사이트 그리고 개별 활동하는 계약 사이트를 나눠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니도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은 YG 같은 경우는 장대 항목을 뽑았죠. 만약에 이제 딱 장기 입형 때 걸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반등을 주겠지만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은 이 하방까지 노릴 수 있다. 다만 이 하방을 깨면 정말 힘든 구간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방을 깨고 내려오는지를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래도 오늘 낙폭이 나왔다가 지금 밑에 꼬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밑에 꼬리를 내주고 내일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은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한 47,000원에서 48,000원 사이로 잡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고 갭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다만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7,00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 단기 뉴스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대반등을 노려보자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47,000원 잡고 한 6만 원대 혹은 5만 원대 후반 정도 목표가 잡고 짧은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슈 나왔을 때 오히려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말 사이에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새로운 기획사 설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영향에서일지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47,000원 선을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함께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가장 좋을 유효한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준비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종목을 장 전에 3일 동안 여러분께 2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지난주에도 당일날 추천드리고 바로 그날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여러분들께 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장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그 종목 무엇인지 아실 테고 제가 브리핑 드리는 걸 보면서도 못 사셔가지고 아쉬움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장전에 종목 받아가시는 것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연말 연시 또 이벤트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검색 프로그램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 2,500 종목들을 제가 물론 관심 있는 종목들은 따로 모아놓습니다. 섹터별로 모아놓기도 하고 이제 구분해서 모아놓고 있긴 한데 그 외에도 검색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정말 지금 추천할 수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 또 2,500 종목 중에서 일부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방송국에서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 장전의 종목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검색 프로그램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참여해 보셔가지고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핸드폰 카메라로 살짝 비치기만 하면 요즘은 다 이렇게 글씨가 뜹니다. 뜨고 누르시고 뭔가 코드 번호 넣으라 그러면 2023 넣으시면 된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 또 말씀드렸던 이번 주 목요일 날 라이브 강연에 하는 것들 함께 나누시면서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 느낀 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많이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이브 강연을 오프라인 강연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깜짝 놀랄 만큼 주말에 이제 오전 일찍 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20대도 아니고 실제로 요즘 20대, 30대, 40대들이 많이 주식 투자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60대, 70대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강연회를 다니시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자금들을 쏟고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정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은 위메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2,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될지 또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게임 쪽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죠. 중국 쪽에서 이 게임 산업 규제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위메이드 다시 좀 반등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주 안에서 위메이드가 나름 중국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에 중국의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일단 위메이드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호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빗썸이라든지 코빗에 위믹스가 다시 재상장한다는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슬슬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게임주들 컴퓨터 홀딩스 말씀드리고 수익 인증도 해드렸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살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에 따르면은 게임 퍼블리셔는 온라인 게임 1일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된다. 실제로 저도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돈 많이 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몇 억씩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써도 거기 이제 투력이 중간도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억씩 쓰는 고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에 대한 규제들도 사실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1일 로그인 보상이나 최초 충전 보너스, 연속 충전 보너스 같은 이용달 지출을 유도하는 상품도 제공할 수 없다. 통상은 요즘은 매일 이제 그 로그인을 하면은 얼마씩 줍니다.
또 혹은 그러니까 통상 이제 매일 로그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을 주고 여기다 현금을 내면은 이 10 플러스 100을 매일 로그인했을 때마다 주는 이제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규제를 한다라는 이슈들도 나왔고,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확률을 아이템에 아예 접근할 수 없고 게임 내 화폐로 실물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규제가 어느 정도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국에는 그 트위터를 원래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 다 트위터 씁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중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실제로 중국에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다 우회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규제하는 것에 대한 실질성도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실제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미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새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기대감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이슈에 끝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메이드 자리가 예전에 한참 갔던 25만 원대, 24만 원대 이런 자리에서 만약 이런 이슈가 나왔다면은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거품이 낀 만큼 낀 상태에서 악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시면은 이제 겨우 바닥에서 돌아 올리는 자리고, 보시면은 한번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 주고 딱 21선에서 다시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도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단기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이런 이슈들을 받으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 보시면은 241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다가 241선에서 저항을 받았다가 그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해내고 나서 다시 추가 상승을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낙폭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좀 지지 여부를 보고 충분히 한 번 정도,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면은 금상첨화겠죠.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DNC 미디어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지금 정도는 다시 한번 매수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종목도 15% 이상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정을 여러분들 한번 기회로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안 좋은 이슈들이 있지만 보유할 구간이다. 금리 인하 시기에 게임주들 충분히 모멘텀 받아갈 수 있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ETF 상장 등의 이슈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쪽 리스크는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호재가 모멘텀으로 작용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해야 할 때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투어고요. 매수가 63,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올해 한 10월 정도에 저가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나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여행 쪽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뭐 전년 대비 600% 넘게 다시 한번 송출객이 늘었고, 실제로 3분기도 이제 영업 이익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긍정적으로 계속 지켜봐도 좋을까요? 사실 저는 여행이 늘 때 네. 여행주는 사실은 A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섹터는 항공 섹터입니다. 만약에 여행이 는다고 했을 땐 항공 섹터라든지 또 뭐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모멘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행주는 왜 그러냐면은 문화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직관적인 측면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주식에는.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 2차전지 올라갈 때 증권가에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레포트를 내고 2차전지에서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분석하는 것과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시장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 또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투기 심리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는 이제 직관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예를 들면은 극장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극장도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극장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극장 가기 전에 우리가 OTT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쿠팡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금 이전 방송 고수가 좀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코로나가 지나면은 새로운 우리가 삶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다 언택트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생활 양 자체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극장보다는 오히려 OTT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여행 같은 경우는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는 부분들, 자유여행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술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 올해 이제 일본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
일본을 가서 이제 일본어를 저는 어느 정도 할 줄 압니다. 할 줄 아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을 때도 어려운 이제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소 허파 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허파 2인분이에요. 2인분까지는 했지만은 그쵸. 이 내장 부분까지 제가 외우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메뉴판에다가 핸드폰만 대면 이게 한글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타동 뭐 딱 써요. 이렇게 그냥 한글로 일본어처럼 얘기할 수 있게 부타동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 딱 할 수 있게 딱 한글로 만들어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유여행에 대한 허들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여행주가 오히려 항공주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화면 보시면은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 때 적자폭이 1,100억에서 1,200억대씩 나왔는데 올해 흑자가 나왔다. 사실 올해 엄청나게 여행 갔거든요. 특히 일본 여행은 엄청나게 폭발을 했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229억밖에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적자폭보다는 지금 흑자폭이 훨씬 적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여행에 대한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패키지 여행사들은 계속 가격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공주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그래도 외인들이 한 4거래일 정도 매도를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들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정오점 한 6만 5천 원대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보유하시고 목표가 한 6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되 밑에 있는 하방에 있는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려울 수 있는 구간들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47,000원 목표가 6만 5천 원 잡고 지금은 조금 더 추세를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 47,000원, 목표가 65,000원으로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저희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Y랩이고요. 매수가는 18,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조금 평단 대비 현재 가격 구간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Y랩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그렇고 한국에 거의 뭐 마블이다 이런 타이틀을 이미 받고 있잖아요. 이제 웹툰을 넘어서 뭐 드라마 제작사로도 거듭이 나고 있는데 봄날이 오겠죠. 사실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은 처음에 시세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세를 좀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마블이라는 얘기를 이게 왜 하냐면은 이 약간 사실은 끼워 맞추는 게 좀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Y랩의 이제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4개의 세계관으로 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멀티버스처럼 각 그 웹툰별로 원래는 이제 웹툰이 나오잖아요. 각 웹툰마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씩 제 생각엔 제가 이제 저도 웹툰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끼워 맞추기가 있어요. 이 사이에 그 어느 지점을 양쪽 웹툰에서 이 같이 그 공조하는 지점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보는 재미들을 좀 느끼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실적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실적이 아직까지는 적자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들도 아직 부담이 있고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그 IP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IP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웹툰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상위에 있는 무직백수 개백순이라든지 나 혼자 네크로맨서 같은 웹툰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상위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옛날 그 제 시대에 보던 만화 같은 경우들도 여기서 IP를 갖고 있거든요. 신암행어사라든지 아일랜드 이런 종목들도 이런 이제 그 웹툰들도 가지고 있고 또 호러 전판 상승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런 이제 과거에 좀 유명했던 IP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자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새로운 이제 그 멀티버스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조금 어거진이 있더라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웹툰 관련된 기대감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은 그래도 이 종목이 살기 위한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저점의 인근에서는 이 종목이 크게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저점, 직전 저점
화면 이쪽을 좀 당겨볼게요. 직전 저점에서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우상향 곡선을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도 안 좋은데 양은양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물량들이 좀 털려나가고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단기 흐름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올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전저점 인근 한 6,500원 정도를 한 손절가로 잡으시고 지금 조금 더 시간을 주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또 웹툰이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섹터들 저도 뭐 DNC 미디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저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들이 대단히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K컬처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의 웹툰 시장들이 기업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드라마들이 여러분들 이런 웹툰 기반의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이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컬처를 이루고 있는 베이스가 되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조금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주가 차트도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은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진 않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차트적으로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을 전략들 모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2023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3일 체험권을 준비해 주고 있는데 보통 아침에 몇 종목 정도 준비해 주시나요? 두 종목씩 해서 한 40분에서 50분, 한 8시 40분에서 50분 네. 미리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매수도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해보시면은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실제로 여러분들 매매에서 수익을 내거나 혹은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이 종목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라고 인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 여러분들 지금 현금이 없다는 거죠. 종목이 지금 꽉 차 있고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3,300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들이 반등한다 했지만은 삼성전자도 9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7만 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전략, 같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을 또 보내셔가지고 계속 거의 사고를 끓이듯이 종목을 끓여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조금씩 변경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변경해 나가셔야 될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날려야 될 종목들은 뭐고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뭐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라이브 강연을 통해서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2024년에는 좀 성공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는 손해보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수익 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 수익을 든든히 챙겨갈 방법으로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8,900원, 10%의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수익권에 들어와 계십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하고 연락 주셨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신약과 관련돼서 초기 결과 발표가 됐는데 꽤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죠. 관련해서 주가는 계속 오름세인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볼 구간일까요? 아니면 정리를 할까요? 뉴스 말씀하셨던 대로 유에스와 미국 파트너사 이뮤 노반트가 지난 20일 날 그레이브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토클리밥이 이제 미국 임상 이상의 유효성 확보를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뮤 노반트의 바토클리밥을 기술 수출한 바가 있는데 이 이뮤 노반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그만큼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술력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면 보시면은 좋은 종목이고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장 자체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막혀 있는 자리가 이미 2018년에도 한번 막혔던 자리고 2019년에도 막혔던 자리고 2021년에도 막혔던 자리가 현재까지 왔거든요. 물론 돌파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단연간에 막혀있던 자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돌파할 거야라고 일방적으로 확신하기엔 좀 어려운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어쨌든 간 막혀있고 또 이번에 세 번이나 돌파를 시도했지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챙기고 절반은 챙겨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남은 절반은 언제 파느냐? 중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21선이 아니라 61선까지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지금 차익 실현, 남은 절반은 61선 이탈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다. 왜 61선이냐? 만약 61선 지지가 나오면 이 친구가 돌파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년은 저는 상반기 장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장세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 한올바이오파마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챙겨놓되 나머지 절반 6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추세를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반절 정도는 수익을 보시고 나머지는 62평선을 이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하림이고요. 5,380원이 매수가,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보유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는 그래도 60% 넘는 오름폭을 보였지만 또 고점 대비해서는 다시 한번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4,7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죠. 일단 계속 인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말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관점이 유효할까요? 하림은 제가 첫 양봉 나올 때, 그러니까 저희 방송 중에서는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급등주는 급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가는 차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가면은 여러분들 시속 200km씩 놓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옆에서 막 돌도 튀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또 양상이 다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종목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입니다. 장중에는 이때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날 보고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한가 찍고 그 다음에 갭상승해서 음봉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추세가 바뀐 게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양봉이 뜨고 있는데 이 양봉이 자칫하면 페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날만 사셨어도 3,000원대 매수입니다. 근데 이때는 안 사고 이제 갔다가 음봉 나오니까 아이고 조정주네 하면서 5,300원대 들어가시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그 가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양봉이 페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위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지금 양봉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최소한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물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적진 않지만 일단은 한번 거래량 터진 음봉이 나온 이후에 추가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미 뉴스는 한번 이 종목을 휘어감았고 거기다가 사실은 저점에 있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매집했던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 매집가 거의 2,000원대에 매집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2,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한 2배, 3배. 물론 끌어올릴 때 돈이 들고 던질 때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은 2배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수익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인건비를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모멘텀을 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절반은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 조금 무게감이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내년 경기가 어떨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기는 지금도 뜨겁고 내년에도 저는 연착륙 정도로 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가 좀 심한 상태에서 가계 부채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3대 주체라고 경제 3대 주체라고 하죠. 정부, 기업, 가계 중에서 가계하고 정부는 힘들고 기업이 이제 힘을 내주면은 주가 지수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주가는 결국 기업들의 수익의 총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내년에는 조금 더 경기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풀릴 때 물동량이 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물류된 관련된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서 오늘은 LX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물동량도 많이 줄었고 또 컨테이너 지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를 진행하고 있는 니켈 광산 기업 아디 카르티코 프라타마라는 인도네시아 기업의 인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이미 자회사 에너지 배터리 인도네시아를 통해 가지고 아디 카르티코 프라타마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에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이미 이 자회사인 자회사들 순과의 마스 미네랄이나 인티메가 벤투라 같은 자회사들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지주회사와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까지 인수를 하면서 리튬 광산에 대한 인수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측면들 봤을 때 2차원지로 사실은 아직 못 간 종목이거든요. 2차원지 테마가 사실은 포스코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리튬 광산 같은 리튬 염호 같은 뉴스들이 부각되면서 많이 올라왔고 에코프로 형제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아직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원지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봤을 때 2차원지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LX 인터내셔널 지금 2차원지 시세를 못 받았을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BDI 지수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한때 5천까지 올라갔던 BDI 지수가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2021년 고점, 2021년 9월에 5천대로 고점까지 찍었다가 한참 내려왔습니다. 수세로 내려가지고 2023년에는 저점 700대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3천까지 갔다가 지금 2천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저점 대비해가지고 수세적으로 반등해서 올라간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BDI 지수가 올라가는 것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을 자꾸 패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지속적으로 넣어준다라는 측면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연기금이 워낙에 수급을 강하게 넣고 있다 보니까 기관 수급들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확실히 제한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았을 때도 지금 보시면 장기 입형대 241선, 121선은 오늘 상방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보시면은 이 두꺼운 이제 빗금이 소위 말하는 일목구름대입니다. 일목구름대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목구름대를 옆으로 좀 뚫고 나왔기 때문에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해서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부터는 상향 돌파 가능성이 높다. 위에 있는 32,000원대 장기 입형대 이 라인만 한번 돌파해 준다면은 충분히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 2차원지 모멘텀과 거기다가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내년엔 좀 더 유럽 경기까지 활성화된다면은 BDI 지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측면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도 양호하고 그리고 일목구름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한 영향까지 왔다.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언제나 오늘 종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4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윗꼬리까지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봉 차트로 봤을 때 매물대가 제일 두꺼운 자리가 단기적으로 4만 원대이기 때문에 4만 원대를 1.5%가로 놓고요. 이 4만 원대를 만약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새 고점 신고가 영역이었던 2022년이 4만 9,6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가량을 2.5%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하겠다. 그래서 1.5%가 4만 원, 2.5%가 5만 원 말씀을 드리되 손절가도 잡고 가야 되겠죠. 밑에 최근에 횡보해줬던 이 구간을 밑으로 하방 돌파한다면 61선까지 금방 깰 수도 있다라는 측면 생각해봤을 때 61선 가격대인 28,0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잡고 가신다면 무방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류 쪽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2차 전지로서의 기대감까지 더해진 LX 인터내셔널이 오늘의 저희의 공략주였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 선으로 1차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내일 저희는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